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뉴스핌에서 의뢰하고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1월 22일, 23일 양일간 조사되었기 때문에 여권의 디올백 전쟁 여파와 서천 화재 패싱 논란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윤석열 긍정평가가 35.8%가 나왔고 부정평가가 62.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국힘당이 민주당을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자, 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보수 가표집되었거나 국힘 쪽에 유리하게 조사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꼭 여론조사 꽃의 결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추세는 다른 것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전주 대비 긍정평가가 많이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크게 올랐다. 이것은 아마도 디올백 전쟁의 여파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경한 부정평가가 무려 52.3%나 나왔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되고 끌어내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조사 결과는 국힘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인데도 말이죠. 자, 무엇보다 이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윤석열 지지율이 2030 세대와 충청 지역에서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충청에서는 전주 대비 무려 22%나 빠진 25%로 대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만 해도 이 충청 지역에서는 47%나 윤석열을 지지했었는데 한 주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대폭락이 맞죠?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패싱당한 피해 상인들의 분노, 이것을 봉합쇼의 무대로 활용하고 상인들의 진입을 막아놓고는 150명의 상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발표한 대통령실의 기만 등에 대한 심판 여론이 크게 작동했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충청을 우습게 보는 거지? 라며 충청인들이 일제히 폭발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고자 오늘 윤석열은 의정부 제1전통시장을 찾아서 먹방하고 돌아다니고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떡을 가리키고 있는 사진이 하나 찍혔는데 그 손가락을 보니까 저러고 있는 겁니다. 왜 저러는 겁니까?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자, 이런 가운데 LA 한인타운의 한 건물에 윤석열 아웃이라는 문구를 누군가 빔으로 쌌고 그것을 찍은 여러 사진들이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 번호판만 봐도 LA 한인타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 수사관이 나와서 이곳은 한인타운 내 영사관 주변에 있는 버몬트 거리의 한 건물이라며 그것을 찍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민은 영어로 써야지 않냐? 디올백 스캔들, 지금 외신에서 폭발하고 있는 디올백 스캔들로 가자! 라는 등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정권 심판의 빔을 쏘자! 라는 붐이 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최근 외신들은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명명하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뉴스 채널에서 이것을 크게 다뤘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실제 디올 제품을 삽입해서 디올백 스캔들이 한국에서 난리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돋보이고 싶었던 김건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국내에서는 JTBC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라 망신 내상 입은 국민, 외신들 김건희 디올백 상세 보도. 제목 좋네요. 게다가 이 기사에는 영상이 함께 있는데 그 영상에는 영어 잘하는 JTBC의 한 기자가 해당 기사들을 일일이 다 해석해 주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저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JTBC가 움직일 테니까 더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강훈이 이번 주 주말에 광화문으로 나와서 한동훈 아웃을 함께 외치자는 포스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포스터의 맥락상 한동훈은 주사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강훈의 집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유마을이 바로 전강훈의 단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분명 위에서는 봉합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별도의 요구가 뒤에서 있었는지 한동훈을 척결해야 한다고 전강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번 주 토요일 1시 전강훈의 유튜브 채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상황과 발언에 따라서 디올백 전쟁의 연장전이 진행될 수 있다. 다음 뉴스.
여권의 디올백 전쟁에 묻혀버린 강성희 입틀막 사건에 대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정치 문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와 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피켓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대통령 경호원들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비론으로 마무리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쨌다고 국힘에서는 고성을 치고 항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도 입틀막을 당하고 사지가 들려도 괜찮다는 겁니까? 오늘의 이 장면은 언젠가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낙연 지지자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유탐사는 도덕성을 강조한 이낙연 3남매가 알고 보니 원룸 왕족이라고 불릴 만큼 신림동에만 250채 원룸을 보유 중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런 짤을 만들어 돌리고 있는 겁니다. 서장훈, 아이유, BTS, 정국, 서태지, 박지성, 손흥민, 다른 유명인들도 수십 수백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낙연은 혼자도 아니고 3남매가 나눠서 원룸 250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부동산 투자는 도덕성과 무관하고 부자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도덕성과 유관하죠. 왜냐하면 이낙연은 총리 여당 대표 시절 그 3남매와 같은 임대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정책과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왜 가만히 있는 유명인들을 건드립니까? 이렇게 되면 그 유명인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낙연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게다가 이런 것을 또 만들어 돌리게 되면 이낙연 가족 250채 원룸 보유를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긴 그러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는 거겠죠.